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요, 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 부담을 경감을 시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사업 제도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어놓았는데요. 이런 네 가지의 핵심적인 요인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요,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인 경우는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주택 보유한 법인은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법인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 공제, 종부세 계산을 할 때 공제받는 6억 원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가 된다는 것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이죠. 바로 0.6에서 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0.6에서 2.8% 이 차익이 인상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3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요, 1.2에서 6.0까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차익 환수인데요.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되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40%가 적용되었었는데요. 지금 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70%까지 과세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세법을 통해서 60%까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매물 유도를 위해서요,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떻게 이 집을 처분할 것인지 매매할 것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 중과세율이 다시 띄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2주택인 경우에는요, 그동안 10%였죠. 3주택인 경우는 20%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20%까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까지 중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2주택자는 62%의 최고 세율을 부담하게 되고요. 3주택자는 72%의 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규정 또한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게 됩니다. 자, 취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서 이 취득세율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혹은 법인은 12%까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차이가 생기죠. 현재에서 개정사항을 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법인 전환을 할 때 이 취득세 감면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이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75%까지. 하지만 이 규정을 배제를 하겠다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강화하겠다는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속 외 무상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증여죠. 지금 현재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요. 다주택자가 미성년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3주택이고요. 미성년 무주택인 이 자녀에게 주택 한 채를 주면 3주택에 해당하는 증여세 취득세율을 12%를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다주택인 경우에 한 채를 자녀에게 줬었을 때 이 자녀에게 다주택에 해당하는 그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증여 취득을 하게 됐을 때 3.5%였지만요. 2주택자인 경우는 8%, 3주택자인 경우는 12%까지 세부담을 하게끔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자의 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이 종부세, 재산세 등을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 소유자죠. 위탁자로 변경을 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신탁자와 위탁자 이 명의분산을 통해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을 신탁을 할 경우에 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세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방지하고자 이 규정을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사업 제도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임대업에 그동안 주었던 많은 혜택이 삭감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단기 임대 4년,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을 폐지하게 됩니다.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 임대료의 유형 전환이 불가합니다. 결국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를 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서 그 공적 의무를 강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요. 즉시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단기 그리고 단기 임대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의 주택은요.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자동 등록 말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임대 등록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매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죠. 임대 의무 기간은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료 증액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주요한 핵심 의무사항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사항을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환수를 하겠다는 이러한 규정을 더 내실화함으로써 임대 등록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강화 규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7.10 대책의 그 양도소득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듭되는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출구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